네. 8.17 전당대회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최고위원 후보 통과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위기에 강한 박선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 기호 7번 박선원입니다. 기호 7번입니다.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예,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 아무들 예.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는 엄청난 정보통이기 때문에 예. 엄청난 자산이십니다. 비상계엄 때 저희들이 예.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예. 그런 얘기를 다 어디서 딱 듣고 오셔가지고 적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근데 진짜 이제 국민들한테 큰 도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야당일 예. 때는 이제 위기가 밖에서 오잖아요. 네네. 그것을 막고 극복하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고 우리가 집권 여당일 때는 네. 위기가 양쪽에서 옵니다. 양쪽에서. 외부에서도 위기가 오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잘 감지해야 돼요. 외부에서 오는 감지, 위기 내외부를. 감지, 예. 내부에서 위기 감지 해가지고 이걸 종합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것이 저의 임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그 미국 예. 그리고 남미 순방 중이신데요. 이제 브라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런데 예. 또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왔어요. 예.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도 하셨는데 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1,375조 원, 예. 9,500억 달러. 달러, 예. 예. 장기 반도체 5년 이상입니다. 예. 예, 장기 반도체 분야 협력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오늘 이 와중에 대수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분은 예. 정말 대단한 분인데 예. 속보가 방금 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국가적인 출사표이다. 예.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AI 동맹의 성과가 어마어마하다. 후속 조처에 만전을 좀 기해달라.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강화하겠다. 지금 또 유가 불안 있는데 이 해소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겠다. 무엇보다 시장 담합을 통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말씀. 그리고 성장의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 총망라해서 정책의 속도를 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야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AI 3대 강국이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사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AI의 초우량 국가가 되겠다. 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규모로는 미국, 중국, 한국 3위일지 모르지만 네.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1등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사표까지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고요. 예. 브라질에서 이제 수보회의, 대수보회의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네. 수석 보좌관 회의, 그 이제 대수보회의인데요. 여기서 대통령의 다짐을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3대 강국이 되겠다. 세계의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네. 그것이 뭐냐? AI, 반도체, 인공지능,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에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만 결합하는 게 이제 뭐 챗GPT라든지 네. 딥러닝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피지컬 AI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식 AI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실제로 로봇이라든지 뭐 이 그 생산 자동화에서 네. AI가 동원되면 이거 피지컬 AI, 네. 물질적 물리적 AI,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식 데이터 AI 이것을 바치는 데이터 센터, 이것을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네. 이 전체를 결합해서 세계의 최첨단 산업 기지화, 예. 대한민국 전체가 네. 이러한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정말로 원대하고 위대하고 웅장한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결국은 더 나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 예. 더 윤택해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복리 증진 예. 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만 다 잘 돼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일본처럼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그런 게 아니다. 예. 국가가 부강하고 기업이 부강하면 당연히 국민도. 국민 전체가 다 예.
살기 좋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장의 원기가 예. 저 인구 소멸 지역까지 가게 돼서 인구가 다시 네. 돌아가고 경제가 피어오르는 예.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3분의 2의 국가가 적도 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직은 저개발국인 이런 글로벌 사우스 전 세계에서 남반구에 해당하는 이 국가들과와 협력과 외교를 강화해서 대한민국이 이들을 우리의 배경으로 삼아서 네. 더 멀리 더 오랫동안 가시겠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 필요한 희토류라든지 광물 이것을 남미에서 많이 가져다가 네. 우리가 부족한 그 자연 천연 자원 네. 그 부분을 메꿔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의 어떤 그 산업 최첨단 기술과 네. 이 자연 천연 자원 문제를 결합해서 대한민국이 쭉 나가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교민 네. 간담회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예. 잠시 후에 종창 토크에서도 함께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지만 네. 그 대통령의 구상이 어떤 건지 네. 이제 딱 알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K 민주주의다. 예. 대한민국이 예. 세상의 계엄을 극복하고 이렇게 빠르게 국가 정상화를 하고 이제는 예. 대체 불가 대한민국까지 예. 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예. 대한민국 국민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이 모든 과정에서 어느 지역도 그렇습니다. 배제당하지 않고 다 참여하고 예. 어느 계층도 배제되지 않고 다 참여해서 온 민주주의의 구성원인 국민이 네. 이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원대한 프로젝트에 같은 혜택을 누리고 네. 같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겠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와 호흡과 속도를 맞춰달라. 이분은 벌써 10년, 15년 내다 보면서 네. 자신의 임기 안에 어디까지 진도를 빼야 된다 예. 하는 그게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서 흔들림 없이 쭉 가야 그렇죠. 내 임기 때 해내야 예.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렇죠. 또 정권 진도 연장이 나가고. 되고. 예. 그래 봐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45년부터 2026년까지 81년 중에 우리가 16년밖에 집권하지 네, 않았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20년 집권하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새로운 집권이 연장돼 봐야 25년. 그러면 65년 저들이 집권했고 우리가 집권 연장해서 5년을 더해도 25년 절반도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일을 잘해서 토대를 쌓고 더 정권을 연장해서 대한민국 한민족의 새 역사를 쓰겠다. 네. 이게 대통령님 그렇습니다. 구상이라는 예. 거죠. 거기에 민주당이 좀 복무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호흡 맞춰달라, 속도 맞춰달라. 4년을 말이죠. 6개월 단위로 끊으면 진짜 별로 쓸 게 없어요. 네. 4년을 6개월 단위로 끊으면 이 6개월에 뭐하고 하시면은 정말 호흡이 가쁘신 거예요. 네. 내가 정말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선 승리해야 되고 예. 정책의 동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 총선 승리하려면 지선 승리, 총선 승리. 예, 지금 이 1년 6개월 내에 성과를 또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이 말이 나와서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150석 미만으로 절대 깔아앉으면 안 되거든요. 과반수 밑으로 깔아앉으면. 아니 직권남용 대통령의 이런 엄청난 경제 구상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국정조사하겠다. 심지어 특검 수사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이 150석이 무너지면 특검 수사한다니까요. 대한민국 미래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내에 성과를 내겠으니까 민주당이 유능하게 좀 잘 따라와 달라. 절박하신 겁니다. 네. 예, 여러분 좀 도와드립시다. 아 정말 민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권리당원 여러분, 이 대통령을 안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드리겠습니까? 한번 힘 모아 주십시오. 좀. 네. 그러니까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원래 정해진 원고인데 이거 됐고 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라고 예. 해서 하는데 저는 그 웅장한 미래가 우리한테 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삐끗 잘못 판단해가지고 예. 그냥 싸우다가 예.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제 발로 그냥 복을 차버리는 예.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쩌나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잘 가야 되는데 그래요. 맞아요. 지금 전당대회에 예. 너무 이슈가 예. 너무
갈등이 격해지고 있어서 예. 자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제도 팀 정청래 요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예. 이성윤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 예. 그러지 않으면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그게요. 네. 얼마나 자기를 스스로 해치는 길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봅시다. 솔로몬의 그 재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우리 아이를 저 아줌마한테 줘서라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솔로몬 재판에서 친어머니의 그 네. 아픔이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외부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우리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 이단 세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들어오는 정황이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여기서 어느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럼 그런 거를 제시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당의 모든 160만 권리당원 모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민주당원으로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맙시다. 라고까지 지금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오늘 의원님께서 방금 전 C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신천지 집단 가입 시기는 21년 대선 경선 때 그리고 작년 대선 경선 아니요. 때 6.3 지방선거 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네, 하셔야 네, 돼요. 정확하게. 막 헷갈리고 섞이면 안 섞으면 돼요. 안 된다. 21년부터 24년까지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윤석열 경선 과정, 대선 경선 과정,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 예, 과정에 국힘 전대. 신천지가 들어왔고 예. 그때 신천지는 국민의힘의 일정한 세력과 예. 결탁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 결과 나타나면서 예. 이만희 그 신천지 어떻게 보면은 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교주. 창시자 예. 교주가 구속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거고 예. 우리 당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음흠. 작년 네. 25년 대선 직전에 우리가 우리가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했잖아요. 예. 그럴 때에 이재명 당시 후보님이 신천지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맞습니다. 해가지고 예. 코로나 때 윤석열은 신천지를 봐주신 분이고 네. 우리 이재명 당시 지사님은 맞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병이 예, 집합금지 되어 있는데 집합금지하는데 다 깨버리고 와서 병 환자가 많이 늘고 예. 사망자도 생기니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막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윤석열은 좋게 보고 예. 이재명은 나쁘게 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이 당 대표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면 2025년 작년에 예.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대되는 반명 그룹을 도와주자. 네. 집단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인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이미 있고 예. 그건 합동수사본부에 수사까지 하고 있고 진행되는 부분이다. 예. 그거는 작년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야기. 그다음에 예.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네.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네. 자신들이 여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관계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접근하는 정황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 당에도 있죠. 예. 왜냐하면 신천지 성전 교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예. 우리 교회 짓게 해달라, 예. 우리 교회 팔게 해달라, 증축하게 해달라 네. 이런 것들을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예. 신천지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네. 들어가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정황이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네. 우리 당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참고인 아니면은 이 관계자를 불러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그러면 과연 저쪽 당 전당대회 대선 경선 후보 전당대회 그다음에 당 대표 선출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힘이 일부 세력이 신천지와
연결이 됐는데 네. 우리 당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 있다고 단정하지 않겠다. 음. 그러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유념하고 네. 우리 당의 160만 당원들이 다 투표를 해 주시라. 네. 이번 전당대회 다 참여해 주시라. 예. 그럼 외부 세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극복을 하고 예. 우리 당이 무슨 수사하고 이런 일이 아니고 우리 전당대회 최대한의 당원들이 참여해 주심으로써 외부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넘어가서 정말로 깨끗한 정당, 건강하고 강력한 정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자.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 녹취가 있다. 국힘에만 가입한 게 아니다라는 신천지 녹취를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네. 그것도 공개할 의향이 가장 최근에 제가 그것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끝나고 하겠다 이거예요. 네. 예, 이 내용은 전대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걸 불이 난다고까지만 이야기를 해야지 불이 난다 그러면서 자신이 막 소교통 들고 휘발유통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불이 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경고죠. 왜냐하면 불이 난다, 곧 불이 날 수도 있다라고 예. 경고를 하는데 예. 그러면은 뭐 인화 물질도 있고 뭐 여러 불을 낼 예. 것처럼 보이는 세력도 있고 하지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불이 날 것 같은데 불을 내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불을 내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녹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당에도 들어오려고 했고 네. 일부 들어왔었을 거고 예. 왔고 그다음에 저쪽 당은 많이 들어갔고 예. 이런 것에 대한 녹취가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자. 네. 타고 넘자. 외부의 영향을 받지 말자. 예. 그래서 우리 160만 권리당원이 다 이번 전당대회 참여해 주시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사라진다. 그러면 네. 그렇게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이 정말로 클린 정당, 깨끗한 정당,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강력한 정당으로 재탄생하면서 네. 이 부분은 사후에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가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 민주당의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저는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수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다 극복하고 스스로 자정하는데 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예? 네. 자꾸 근거를 내라 어쩌라 하는데 네. 그분들 말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미 합수부에서는 수사에 이미 합수부에서 지자체 착수- 부분은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 왜냐하면은 저쪽 신천지 관계자들이 빨간 리본 달아라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뜻이고 예. 파란 리본 달아라 하면은 민주당에 입당하라고 필라테스 하는데 작전, 예. 필라테스 작전 마치 필라테스 회원을 모집하는 예. 것처럼 해가지고 예. 그런 짓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우리는 전당대회가 막 시작되어 있잖아요. 이 기간 중에 뭘 내놓고 해가지고 수사로 몰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가 파탄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서로 깔끔하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네. 우리 전 당원이 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다 참여해가지고 예. 클린 정당으로 강력한 정당으로 확인하고 네. 그 뒤에 네. 전당대회 끝난 뒤에 이 문제를 우리 당 스스로가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의혹 제기를 사실은 의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대개의 많은 경우는 의혹 제기만 하려면 네. 의혹 제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불이 날 것 같은데 네. 그 불이 날 것 같습니다고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내란 이럴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저보고 증거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그게 무슨 확증이냐고. 아니 내란 하는데 예? 맞아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윤석열하고 김영현이가 만나면서 지들 회의록을 끄집어 와가지고 공개를 해주지 않으면은 내란 안 일어날 거고 내란 이야기하면 당신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그렇잖아요. 세상 이래에 확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확증을 갖다 줘도 수사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러고 수사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다 수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재판으로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빠져가면서 내가 주장하는 거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판단은
일단 이 신천지들이 어떤 의혹이 있으니 네. 이번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그렇죠. 참여하지 말아라라는 그리고 경고를 주는 거고, 그렇죠. 섣불리 우리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자. 누구도. 그렇게 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클린하게 치르고 그렇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대 이후에 예. 당의 기구를 만들어서 예. 조사를 해서 자체 해결을 그럼요. 하자. 그런 수사는 이야기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우리 정당에 수사가 들어오냐 이거예요. 이만희가 구속된 거는 국민의힘하고 관계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당에도 뭘 했다고 하니 그거는 나중에 조사를 하고 지금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이들의 조직적인 침투가 있으면 막아내고 또 설령 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의 자유도 있잖아요. 내가 어느 종교를 갖고 있든 우리 민주당에 들어와서 네. 권리당원이 되신 지 3년 5년 되신 분들은 우리 당원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육 연수도 하고 해서 우리가 다 누가 누구라고 지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 우리 당원 모두가 민주당원으로 더 한 단계 높게 성숙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하자는 거예요. 의원님 지난번 기자회견 때 그 당원들이 네. 어떤 당비 계좌 납부한 네. 그것도 좀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당비를 내고 있는지 이거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이제 어차피 우리 예. 당에서 이중 당적 금지 예. 법안도 발의돼 있고 하니까요. 예. 종합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비를 이제 우리 당에도 내고 다른 당에도 내고 네. 이러면서 이쪽 전당대회 때는 이쪽 당으로 왈칵 몰려가고 저쪽 당에는 저쪽 당에 왈칵 몰려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예.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런 거는 차단돼야죠. 차단돼야 된다. 그렇게 이중 당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네. 뭐 100명, 500명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네. 엄청 싸고 쉽다는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한 달에 1,000원씩만 내면 저쪽 당 책임당원 되고 예.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 돼가지고 예. 한 달에 2,000원 내가지고 양쪽 다 지고 흔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유. 그걸 정리를 해야죠. 예. 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물론 본투표 가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예비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율이 37.44%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155만 4천 예. 명 가운데 58만 예. 한 2천 정도만 그렇죠. 투표를 한 겁니다. 예. 이 투표율을 올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 정치의 꽃이 그야말로 전당대회거든요. 네. 전당대회 때 노선 투쟁도 하고 정책 투쟁도 하고 심지어 조직 경쟁도 하는 거예요. 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을 가져오겠다. 네. 그래서 이 정권을 맡아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정당이거든요. 가장 높은 수준의 조직이 정당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정책 경쟁도 합시다. 노선 네. 경쟁도 합시다. 가급적이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성공해서 유능한 정당 만들어 갑시다. 네? 그런 쪽으로 쭉 가자 이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37%는 네. 낮은 겁니다. 우리 당원들의 욕구, 네. 1인 1표제로서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어떤 바람과 열망이 있잖아요. 예. 그게 60% 70% 이상 가서 정말 강력하고 많은 당원 동지들의 지지를 받는 네. 그런 정당 함께 좀 만듭시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뒷받침하고 새로운 세상 같이 열고 하자 이겁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장관 네. 사퇴에 의사 표명. 그렇습니다. 사퇴 의사 표명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답이 없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예. 이제 여러 표결하고 하니까 예. 정성호 장관님이 오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 당의 소중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같은 분이 몇 분 더 계시면 정성호 장관님이 법무장관도 하시고 또 그런 분이 우리 당에도 계시면서 법사위라든지 의총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차분차분 다 짚어주시고 어떤 성숙한 우리 당론 결정 과정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성호 장관님이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댁에도 못 들어가시고 과천에서 오피스텔에 일하시면서 정말 이가 흔들 정도 일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 당하고 소통을 네. 좀 많이 하고 싶으신데 어쩌다 식사 한두 번 하시고 이래가지고 자신의 뜻이 다 전달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성호 장관님의 사의 표명은 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내가 당으로 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러한 네.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좋은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정말 자세고 제가 본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님 연말까지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중수청 출범돼야 되고 예. 공소청도 출범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다 보면서 예. 이 행안부 장관은 윤호중 장관님하고 쭉 같이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반려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예. 정성화 장관님이 다 하시고 싶죠. 예. 그러한 충정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정성호 장관님이 이런 어떤 그 결단과 고뇌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당정 일치가 중요하거든요. 예. 당정 일치, 당과 청와대 일치, 당정청의 혼연 일체로서 이 국정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 열망 이런 것을 정성호 장관님 모습에서 다시 확인하는데요. 결국 장관님께서는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의 이러한 그 요청에 더 부응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만두지 않고 아니, 반려하시고 금방 드시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지금 10월 달에 중수청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예. 관리하고 끌고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허위 사실 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이거 유죄 선고 나면 375억 토해내야 된다. 여기에 큰 관심이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게 예언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네. 우리 김민석 전 총리님 예. 이면 오세훈이 유죄 받는다. 예. 하루 전에 예. 예언을 하시는데 거기 변호사 자격증 있잖아요. 아 맞아요. 변호사시죠. 예, 변호사니까 거기, 예. 다 보실 수 예. 있고 아마 김 총리님 판단하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 변호사죠. 예. 네, 판단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항상 이런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이게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많은 발언에서 그 지난 대선에서 틀린 발언을 했고 뭐 10원 한 장도 안 받았다면서요, 김건희가. 네. 그런 걸로 필요 거쳐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거짓말을 안 하셨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셨다면 그럼 대통령 후보가 됐겠어요? 당선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의해서 당선이 됐다. 왜? 0.7%라고 하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아닌 말, 허위 사실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 네. 그건 유죄가 난다면 당연히 그러면 그때 치러진 모든 대선의 것은 뒤집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나 제가 어떤 판결이 날 거라고 예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보니까 네. 요새는 정당이 부자예요. 옛날에는 정당에 돈이 없어가지고 예. 기업을 받다가 감옥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한 500억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1000억대 재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현금만 600 얼마가 있다고 네. 600억 이상의 현금이 있다고 하니 뭐 370억 정도 내면 국고 되겠네요. 환수하는 거는 뭐 예.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찰이 많은 정당이니까요. 아, 예, 그러시군요. 자,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정당의 후보가 예.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정당이 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 드려야 될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매우 방어적으로 말 딱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 유죄니 어쩌니 뭐 민주당이 뭐 해체돼야 되느니 네. 그런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제가 보기에는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 10배, 20배 센 허위 사실을 예. 말씀하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기호 7번 이야기 해야 되는데. 기호 7번 이야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의원님 그 취재 편의점 이제 저희가 2년 네. 9개월간 예. 쉼없이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예, 고생 8월 많이 안식하고 하셨습니다. 9월에 뵙기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끝으로 의원님 저 예. 7번 7번 기호 7번입니다. 지금 호소하시기 7월 바랍니다. 달에 예. 기호 7번 진짜 절박합니다. 대통령님 모시고 일하겠습니다. 위기를 감지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기, 내부에서 오는 위기 다 감지해 놓고 순발력 있게 효과적으로 유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저는 국정 운영에 참여를 10년 가까이 해본 사람입니다. 청와대에서 국정원에서 국정 운영에 참여해 본 사람입니다.
국정 운영에 참여해본 사람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기호 7번 박선원 부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취재 편의점 이제 여름 잘 지내시고 가을부터 다시 네. 더 힘있게 정말 일일 하루하루 더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취재 편의점 고맙습니다.